노안의 핵심이 이 팔자주름인 거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팔자주름이 깊어지면 원래 나이보다 5년에서 10년은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한번 생긴 팔자주름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계속 깊어지고 비싼 시술이나 수술까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팔자주름은 더 깊어지기 전에 꼭 집에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오늘은 팔자주름이 생기는 원인부터 집에서 단 몇 분만 투자해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홈케어 방법까지 15년차 성형외과 원장인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거 원래 이렇게 깊었나? 하고 깜짝 놀라신 적 있나요? 사진 찍고 나서 확대해 봤을 때 필터로도 못 가려지는 팔자주름을 발견하면 괜히 우울해지죠. 저 역시 그랬는데요. 사실 누구나 팔자주름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팔자주름이 깊어지면 불과 1에서 2mm 차이인데도 얼굴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 버려요. 같은 사람이지만 팔자주름이 옅은 얼굴은 부드럽고 건강한 인상을 주는데 반대로 팔자주름이 깊으면 피곤하고 우울한 느낌이 강해집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첫인상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얼굴 중심부의 그림자인데요. 팔자주름이 깊어지면 코 옆이 꺼져 보이면서 인상이 더 날카롭거나 처져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성분들은 팔자주름이 있으면 여기에 파운데이션 같은 게 끼면서 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이렇게 팔자주름은 우리를 노안으로 만들고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요. 팔자주름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최대한 늦게 생기도록 홈케어를 미리미리 잘 하거나 이미 생긴 분들도 더 이상 깊어지지 않게 관리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팔자주름은 왜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는 노화로 인한 피부 탄력 저하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피부 속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탄력 섬유가 점점 줄어드는데요. 콜라겐은 피부를 지탱해주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엘라스틴은 피부를 쫀쫀하게 잡아주는 고무줄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줄어들면 피부가 점점 힘을 잃고 결국 아래로 처지면서 팔자주름이 깊어지게 됩니다. 특히 팔자주름 부위는 표정 근육, 입 주변 근육과 피부가 자주 접하는 부위라서 노화의 영향을 더 쉽게 받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팔자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얼굴 지방의 이동이에요. 젊을 때는 얼굴 지방이 골고루 퍼져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위쪽 지방이 점점 아래로 처지면서 팔자주름 부위에 쌓이게 됩니다. 특히 앞광대에 지방이 많은 분들은 이 무게를 피부가 버티지 못하면서 처짐이 더 심해지고 팔자주름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쉽게 말해서 얼굴살이 많다고 무조건 동안인 게 아니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얼굴살이 많은 사람이 갑자기 체중이 늘어나면 볼살이 무거워지면서 더 처지겠죠. 그리고 반대로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면 얼굴살이 빠지면서 더 또렷한 인상이 될 거라고 기대했다가 오히려 팔자주름이 더 깊어졌다고 속상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이유는 체지방이 급격하게 빠지는 과정에서 피부 속 콜라겐과 수분도 함께 줄어들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더 도드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팔자주름을 만들지 않고 살을 빼려면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자신의 체중에서 10%를 3개월에 나눠서 감량하는 게 가장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60kg라면 3개월 동안 6kg 정도 감량하는 게 가장 피부 탄력에도 좋고 팔자주름도 덜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외선과 건조함 같은 환경적 요인 때문입니다. 팔자주름은 피부가 처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피부 자체가 얇아지고 탄력을 잃으면서 더 빠르게 깊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자외선과 피부 건조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속 콜라겐을 파괴하기 때문에 콜라겐이 줄어들면 피부가 힘을 잃고 피부가 얇아지면서 팔자주름이 더 깊고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피부가 건조하기까지 하면 탄력이 더 빨리 떨어지면서 작은 주름도 깊은 주름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팔자주름 관리할 때 보습과 자외선 차단이 필수인데요. 세안 후에는 수분크림을 꼭 바르고 낮에는 외출을 하든 하지 않든 선크림을 꼭 챙겨 발라야 합니다. 팔자주름이 짙어지는 이유 네 번째는 자주 하는 표정이나 생활 습관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 누워서 자는 습관이 있다면 그 방향의 얼굴이 베개 눌리면서 피부와 근육이 반복적으로 접히게 되죠. 이게 반복되면 결국 한쪽 팔자주름이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턱을 괴고 있는 습관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런 습관도 피부가 한쪽으로 눌리면서 팔자주름이 한쪽만 깊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분들은 팔자주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얼굴 비대칭도 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누워 자도록 수면 습관을 고치고 턱을 괴고 있는 습관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고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
습관도 팔자주름이 비대칭으로 깊어지게 만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얼굴 근육이 균형을 잃고 팔자주름뿐만 아니라 턱 라인까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이 굳어졌다면 음식물을 씹을 때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씹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이 중에서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셨나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고쳐나가야 합니다. 좋은 스킨케어를 하고 홈케어를 꾸준히 해도 이런 잘못된 습관이 계속되면 팔자주름을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홈케어 방법을 적용해야 더 확실한 변화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팔자주름을 없애는 얼굴 운동과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근육을 강화하고 피부 탄력을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직접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는 입 근육을 강화해서 팔자주름을 예방하는 은 운동입니다. 아니, 이거 하다가 팔자주름 더 진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인 대광골근, 소광골근, 그리고 입둘레근이 약해지면 입꼬리가 처지고 그 결과 팔자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입 주변 근육 운동을 해주면 근육에 탄력이 생겨서 팔자주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입을 벌리면서 5초 동안 소리를 내보세요. 이때 입꼬리를 확실하게 올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10번씩 2, 3세트씩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입꼬리를 올릴 때 처음에는 광대 쪽 볼이 떨릴 수도 있는데 근육이 약한데 갑자기 힘이 들어가면서 좀 바르르 떨리거든요. 그런데 꾸준히 하면 이 떨림이 사라지고 입꼬리 근육이 탄탄해집니다. 자, 두 번째는 근막을 풀어주는 마사지인데요.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근막이 뭉쳐 있으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아래로 당겨지면서 팔자주름도 깊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막을 풀어줘야 얼굴 전체가 리프팅 되면서 팔자주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자놀이 부분 근육을 풀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자, 해볼게요. 손가락 2개로 귀 위 관자놀이 부위를 지그시 누르고 들어 올려주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굴이 당겨 올라가는 느낌이 들죠. 여기가 포인트예요. 당겨 올라간 그 지점에서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팔자주름이 완화되는 건 물론이고 얼굴 전체가 당겨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특히 자주 입을 꽉 다물거나 턱에 힘을 주는 습관이 있는 분들한테 추천하는데요. 손가락뿐 아니라 주먹을 쥐고 조금 더 세게 마사지를 하면 얼굴 리프팅뿐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어서 피부에도 좋고 두통에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팔자주름 다림질 마사지인데요. 팔자주름이 깊어진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피부가 반복해서 접히면서 주름이 깊게 자리 잡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이 주름을 부드럽게 펴주는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양손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콧볼 옆에 팔자주름이 시작되는 부위 있죠. 이 부위를 지그시 눌러서 마사지 하다가 바깥쪽으로 주름을 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펴주세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5초 동안 유지했다가 원래대로 돌아오기,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도 또 펴주고, 그리고 앞광대가 처져서 팔자주름이 짙어지는 거니까 앞광대 부위도 펴주듯이 같이 마사지 해주세요. 이걸 한 10번 정도 반복해주세요. 이 마사지는 이미 생긴 팔자주름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으니까 매일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전부 어렵지 않죠? 하루 5분에서 10분만 투자해도 정말 몇 주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깊고 진해진 팔자주름은 홈케어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피부 탄력이 많이 떨어졌거나 주름이 오래된 분, 또는 팔자 부위가 너무 꺼져 있어서 더 깊어 보이는 경우 병원에서 시술의 도움을 받으면 강력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유명 연예인이나 지인이 해서 좋다고 하는 시술을 무작정 따라하면 정작 나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팔자주름이 생긴 원인에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시술을 선택해야 시술 효과를 제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팔자주름의 원인에 따라서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시술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처짐으로 인해서 팔자주름이 생기는 분들은 피부를 끌어올려 팔자주름을 완화시켜줄 리프팅 시술이 적합합니다. 리프팅 시술에는 대표적으로 레이저 리프팅과 실 리프팅이 있는데요. 먼저 레이저 리프팅은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초음파 리프팅이 있고, 서마즈나 인모드는 고주파 리프팅인데요. 초음파 리프팅은 피부 속 깊은 근막층까지 초음파 에너지를 보내서 콜라겐이 잘 생성될 수 있게 도와주고 조직을 수축시켜서 피부의 탄력을 높이는 시술이에요. 그런데 서마즈나 인모드 같은 고주파 리프팅은 초음파 리프팅과 작용하는 층이 약간 다른데요. 피부 속 깊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주파 열 에너지를 피부 표면 아래에 있는 진피층에 전달해서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고 피부를 조율
조여주면서 리프팅 효과를 주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모두 피부 탄력을 유지해주는 콜라겐이 잘 생성되게 돕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피부에 윤기와 볼륨감이 생겨서 팔자주름을 옅어지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시술이 가장 적합할지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꼭 시술 전에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 리프팅인데요. 말 그대로 특수 돌기가 있는 의료용 실을 피부 속에 넣어서 피부를 직접 당겨서 고정하는 방식이라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거기다가 실이 녹으면서 콜라겐 생성이 잘 되도록 돕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1년에서 2년 정도는 피부 탄력이 유지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자주름이 이미 깊어져서 강한 리프팅이 필요한 분이나 피부 처짐이 심해서 단순 레이저 리프팅만으로는 효과가 부족한 분, 즉각적인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잘 맞는 시술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팔자주름이 피부 처짐 때문이 아니라 앞볼, 지방이 많아서 더 깊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리프팅보다는 불필요한 지방을 줄여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 분해 주사입니다. 팔자주름 위쪽 지방이 많은 부위에 지방을 분해하는 성분을 주입해서 서서히 볼륨이 줄어들도록 하는 시술인데요. 그래서 앞광대나 볼살이 많아서 팔자주름이 깊어 보이는 분들이 하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팔자주름을 도드라지게 만드는 지방이 줄어들어서 주름이 한층 옅어 보이고 자연스럽게 지방이 정리되는 게 장점입니다. 단 지방을 과하게 줄이면 볼이 꺼져서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시술 전에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피부가 처지거나 지방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뼈가 흡수되면서 이 부위로 볼륨이 꺼지면서 팔자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피부를 당기거나 지방을 줄이는 것보다 꺼진 부위를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하는 시술이 필러, 그리고 콜라겐 주사, 니쥬란 주사입니다. 먼저 필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히알루론산은 원래 우리 몸에 있는 성분이라서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피부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볼륨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팔자 부분에 필러를 넣으면 꺼진 부분이 채워지면서 주름이 옅어지고 입체감이 살아나면서 어려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시술 직후부터 바로 효과가 보이기 때문에 빠른 변화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효과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시술인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필러도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팔자주름을 채운다고 해서 과하게 넣어버리면 입 주변이 부어 보이거나 인상이 어색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러는 항상 자연스럽게 적당한 양을 넣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혈관이 많은 부위라서 주입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의료진에게 시술 받는 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필러가 부담스럽거나 나는 볼륨이 확 차오르는 것보다 좀 더 자연스럽게 개선되고 싶다, 이런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콜라겐 주사와 니쥬란 주사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필러처럼 즉각적인 볼륨을 주는 건 아니지만 피부 속 깊숙이 탄력을 개선하면서 팔자주름이 더 깊어지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콜라겐 주사는 팔자 부위에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성분을 주입해서 피부가 스스로 좀 차오르게 만드는 방식인데요. 즉 필러처럼 바로 효과가 보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점점 차오르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주는 거죠. 니쥬란 주사는 또 조금 다른 원리인데요. 이건 피부 속에서 세포 재생을 촉진해서 피부 본연의 탄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주사예요. 나이가 들면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하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주름이 깊어지잖아요. 니쥬란은 이런 피부 노화 과정을 늦추고 피부를 스스로 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팔자주름을 개선하는 여러 시술들을 알아봤는데요. 리프팅 레이저, 실 리프팅, 필러 같은 시술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시술만으로는 원하는 만큼 효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술보다는 좀 더 확실한 방법, 즉 수술적인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팔자주름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술은 중안면부 리프팅이 있는데요.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볼과 광대 아래쪽 피부가 처지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팔자 부위의 피부와 조직을 직접 들어 올려야 합니다. 중안면부 리프팅 수술은 눈 아래서부터 팔자주름 부위까지 처진 피부와 근육을 직접 당겨서 고정하는 방식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팔자주름이 생기는 원인 자체를 물리적으로 당겨서 펴는 거죠. 그래서 팔자주름이 직접적으로 개선되면서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 볼살까지 끌어올려서 얼굴 전체적으로 생기 있는 느낌도 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5년 이상 효과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단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절개가 들어가는 수술이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수술 후에 멍과 붓기가 최소 1, 2주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하게 당기면 표정이 어색해질 수 있어서 이걸 잘 판단할 수 있고 수술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받는 게 중요합니다. 얼굴 전체를 리프팅해서 팔자를 개선하는 수술도 있는데요. 바로 거상수술입니다. 팔자 주름이 심한 분들 중에는 단순히 팔자 부위만 처진 게 아니라 얼굴이 전체적으로 피부가 내려앉은 경우가 사실 더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팔자 주름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를 당겨 올려야 더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술이 미니 거상이나 안면 거상 수술인데요. 이 수술은 헤어라인과 귀 주변을 절개해서 피부를 당기고 처진 조직을 고정하는 수술입니다. 쉽게 말해서 10년 전 얼굴로 되돌려주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팔자주름뿐 아니라 얼굴의 전체적인 리프팅 효과가 있고 볼처짐, 턱선 처짐까지 개선되면서 더 또렷한 인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수술하면 5년에서 10년 이상 효과가 지속돼서 시술들보다 지속기간도 훨씬 더 오래가는 편입니다. 단 절개 부위가 있기 때문에 최소 2주 이상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수술 후에 붓기나 멍이 생길 수 있어서 당분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부를 너무 당기면 인상이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서 마찬가지로 수술 경험이 많은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팔자주름을 개선하는 홈케어, 시술, 그리고 수술까지 전부 알아봤는데요. 근데 여기서 어떤 방법이 제일 효과적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요, 사람마다 다르다입니다. 팔자주름이 생기는 원인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홈케어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리프팅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수술을 해야 원하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 얼굴 상태에 맞는 맞춤 관리를 하는 겁니다. 팔자주름은 관리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는 부위예요. 작은 습관 하나가 쌓이면 5년 뒤, 10년 뒤에 확실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주름이 깊어지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운동이든 마사지든 하루에 몇 분씩만 투자해도 차이가 나니까 작은 습관부터라도 한번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팔자주름을 고민하시는 친구나 가족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